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코아스를 말씀을 드립니다. 코아스의 그 최대 주주 변경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진이 사실 그 지분을 많이 갖고 있었고, 그 최대 주주에서 백운조합이 최대 주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CBBW 전환을 한 주체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떤 그 영향을 코아스 주가에 줄 것인가, 이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CBBW 물량권에 대한 상황, 이거 다시 한번 체킹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화그룹 지분과 관련해서 이화전기 지분권, 이트론 지분권과 관련해서 이화그룹 상황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고요. 대처 방안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의 끄트머리 부분에서는 제가 대박주도 말씀을 드리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는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코아스 그럼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뭐 코아스는 제가 여하튼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중요할 때마다 영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중간중간 이 내자인권이라든가 이와 상황이라든가 또는 그 새로 이번에 등극한 최대 주주의 어떤 발언 뭐 이런 건과 관련한 급작스러운 정보가 주가의 움직임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 건에 대한 재료가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코아스 입장 이렇게 꼭 문자 주시면 제가 무료 텔레그램 방에 초대해드려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갈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문자 꼭 주시고요. 저 지금 최대 주주 변경이 됐어요. 뭐 사실 경영진이 그 노영호의 일명이었는데 사실 지분율이 12.46%밖에 안 됐었습니다. 근데 백운조합으로 여러분 변경된 거 아시죠?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좀 더 높아졌어요. 거의 한 23% 지분으로 이전의 최대 주주 지분보다 더블 정도로 최대 주주 지분이 더 많아졌어요. 최대 주주 지분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 최대 주주도 주가나 회사 상태, 이 건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경영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그 신경을 쓸 가능성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최대 주주 지분이 이렇게 높아진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다만 이게 지금은 CB나 BW, 그것을 전환하거나 행사하면서 일시적으로 최대 주주가 되어 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백운조합에서 과연 최대 주주가 된 이후로 어떤 의지가 있느냐. 네, 이 부분에 앞으로 재료가 상당히 그 주가에 영향을 줄 거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냥 백운조합이 하고 그냥 나갈 그럴 주체냐, 네, 아니면 실제적으로 경영 쪽에 제대로 참가해서 코아스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체킹하면서 제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여하튼 이 경영진이 그렇다고 해서 뭐 바뀐 건 아닙니다. 근데 경영진에서는 우리가 가장 지금 현재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이미 이화전기는 이트론, 이화그룹 측에서 50.04%로 과반수를 넘었기 때문에 사실 뭐 과반을 넘었다고 하면 게임 끝 아니에요. 그죠? 뭐 의결권이 48%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뭐 신주 인수권부 행사 사채가 2% 정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의결권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요거 이제 행사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주권으로 전환이 되면은 의결권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화그룹의 이화전기 50.04%라고 하면은 사실 게임이 끝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티클에 여기 나와 있는 것대로 우리는 한 가지에 집중을 좀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이화전기 주식에 대해서 이트론이 보유한 이화전기 주식에 대해서 코아스 측이 의결권 제한 등 소송을 제기해서 경영권 확보에 나서겠다. 막 이런 취지로 일단 이야기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죠? 여기 그 위에 이 문구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열사를 통해서 이화그룹이 횡령자금으로 이화전기 주식을 취득한 것이다. 이 건을 일단 물고 늘어지겠다는 거죠. 지금 코아스 측에서는. 근데 계열사를 통한 횡령자금으로 이화전기 등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한 소명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사실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소명이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민 대표가 그런 의지를 표명을 했기 때문에
후속 조치가 나오느냐. 네,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액 주주 연대하고 연합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다시피 소액 주주는 물론 경제 정의를 실천하려는 그 어떤 이들과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주 연대하고 연대를 하겠다. 뭐 이 건, 그리고 이화전기 이화그룹의 주식 취득에 대한 어떤 그 소송건이나 뭐 이런 부분, 네, 요것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물론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고, 일단 이화 쪽이 50% 이상 지분을 가진 이상 연대하고 연합이 좀 쉽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면 이투론 같은 경우하고는, 이투론 소액 주주하고는 연대가 가능한 정도 상태죠. 그죠? 그러니까 최대 주주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화전기나 이투론에서 한 2대 주주를 확보한다면 상당히 유리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되겠죠. 여하튼 우리가 지금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죠. 코아스 측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기대를 한번 가져볼 그런 이유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매자님 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9월 12일 날 장 마무리가 되고 이미 나왔지만은 신주인수권하고 전환 청구권 행사가 1부 또 2차로 돼가지고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것이 9월 25일 날 상장이 되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주가가 이렇게 내리꽂는다면은 이네들 입장, CB를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신주 인수권을 행사한 이 주체들은 팔아먹기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거래도 급감을 할 거고요. 주가도 내려간 상태에서는 그네들이 물량을 내놓으면 주가는 더 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쉽게 그 전략을 매도를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일단 코아스와 관련된 호재 요소를 불거뜨려서 이제 터트리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관리가 돼서 올라왔을 때, 그때 이 CB나 BW 그 전환이나 행사한 분들이 매도할 수 있는 거다.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무대포로 물량을 매도를 때렸다가는 주가는 뭐 4, 5천 원 선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무식한 매도를 하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거래량을 보면은 이제 앞으로 티가 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래가 많이 줄고 있죠. 여기서 더 거래가 뭐 하루 거래가 2, 30만 주 정도 된다고 한다면 그네들 매도는 사실 불가하다고 봐야 되겠죠. 주가는 급락할 여지가 크니까 이런 거래를 우리가 잘 체크를 앞으로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하튼 그 이화전기 지분을 지금 현재 많이 갖고 있고 EID 지분은 지금 현재 없죠. 근데 여하튼 이번에 그 건을 보면은 EID 같은 경우는 여러분 여기 그 재무상태표 보면은 일단 장부상으로 1,700억 정도의 부동산 보유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장부가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산 재평가 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사실 시세로 따지면 3천억, 4천억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정도로 지금 현재 알짜 기업이란 말이에요. EID 같은 경우도.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코아스 같은 경우는 이화전기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화전기도 실제로 보시면 한 1,000억 정도의 지금 현재 부동산을 갖고 있다. 이것도 이제 장부가이기 때문에 공정가치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세로 따지면 뭐 2천억, 3천억 갈 수 있는 거고요. 뭐 담보로 잡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알짜 부동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해 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강남구에 청담동 건물이 있죠. 이화전기는 예전에 그 이희진한테 인수를 한 거 그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뭐 장부가액만으로 봐도 그 한 640억 그죠? 이게 실제로는 1,000억이 넘어갈 겁니다. 시세는. 그리고 다른 부동산, 수원식 부동산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리고 유형 자산도 있을 거예요. 네, 유형 자산도 기계값이 이제 많이 들어가는 유형 자산은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토지 건물권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토지 건물권으로 해서 나와 있죠. 87억하고 173억. 그러니까 한 260억. 막 이런 유형 자산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폐기 처분될 수가 없는 거죠. 토지 건물은 가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화전기에 지금 2대 주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화전기의 부동산 가치나 이화전기 상황도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상법이 강화됐기 때문에 2대 주주 34.03% 보유한 것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 요 정도 지분의 영향력을 행사를 하면 참 좋은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냉각 기간권에 걸려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 일단 해소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결론이 난 건 아직 없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꼭 생각하세요. 결론이 난 거 아닙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 정도면 주총 특별 결의를 저지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를 쟁취를 해야겠고, 만약에 그게 쟁취가 안 되면, 그거는 소액주주 연대하고 연대를 하면 돼요. 만약에 냉각기관권으로 일부 지분을 행사 못한다면은 소액주주 연대랑 연결을 해서 하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기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화전기에 대한 소액주주 연대의 액트 지분율, 네, 요거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한 2% 정도 수준인 것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죠.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요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23.21%예요. 23.21%입니다. 지금 소액주주 연대의 지분. 물론 이것이 맞는 거 아닙니다. 이 중에 뭐 지분을 매도한 분도 있고 뭐 그렇겠죠. 하지만 일단 명목상으로 이 정도라고 한다면은 한 10%만 끌어당겨도 상당한 영향력, 주총 특별결의 저지는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하나씩 퍼즐을 맞춰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만약에 냉각기관권으로 해서 34%의 지분 중에 일부를 행사 못한다고 한다면 이쪽 그 주주연대, 액트 쪽하고 연대할 수가 있다는 부분, 우리가 그 부분을 일단 그 상당히 그 긍정적인 쪽으로 우리가 또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액트 소액주주 연대 이 부분도 우리가 체킹을 이제 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냉각 기간은 그걸로 피해갈 수 있다는 얘기죠. 냉각 기간 때문에 지분을 행사 못하는 것은.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트론 같은 경우 보유하고 계신 분도 계신데 이트론은 지금 뭐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 상당히 많다는 그런 강점이 좀 있어요. 그죠? 지금 뭐 이트론 지분도 코아스가 갖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유동부채보다 유동자산이 10배 많아요. 네, 이런 이점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적은 신통찮다 하더라도. 그리고 자본은 일부 잠식이지 전액 잠식이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트론에서도 소액주주와 연대를 좀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포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이트론 같은 경우는 그 지분율이 액트 지분율이 지금 한 19.46%로 한 20% 정도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연합을 하면 좋은 기회가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화전기권이 더 중요하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하튼 횡령금액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중요한데 그거는 김영준이 공판하고 상관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게 지난 9월 9일 날 공판이 열려야 되는데 이게 기일 변경이 돼서 11월 11일에 열립니다. 이 부분도 횡령금액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코아스에 어떻게 작용되는가를 나중에 체킹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EQ셀도 사실 이화그룹이었죠, 여러분. 근데 EQ셀이 휴림 로봇이 최대 주주로 휴림 로봇에서 인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예, 휴림 로봇이 인수를 했습니다. 뭐 이런 건과 관련해서 어떤 그 변수가 나올 수도 있는데 글쎄요, 요거는 좀 간접적인 것이지만은 여하튼 요것도 나중에 한번 체킹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그 주가의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는 변수들이 여러 개 있어요. 우리가 아직 게임이 끝난 건 아닙니다. 특히 그 백운 조합에서 어떤 그 의사를 표명을 하는지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는 일단 급감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CB나 BW 물량도 나오지 않을 수 있고 주가도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먼저 선행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코아스 같은 경우 사실 지난 금요일에 시간외 거래를 보면 4,400주가 거래가 됐죠. 4,400주. 이거는 가장 시간외 거래에서 가장 적게 거래가 된 거예요. 이 의미는 다음 주 초반에 정규장에서 실제로 정규장 거래량도 더 급감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폭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CB나 BW 물량 매도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는가. 그걸 봐야 되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여하튼 지금은 굉장히 그 어려운 여건인 듯 싶지만 주가가 돌파구를 열 수 있는 거리는 많이 존재합니다.
요 부분들 제가 그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바로바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요 전번으로 코아스라고 꼭 문자를 한번 주세요.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정보를 바로바로 드릴 수 있고 수정된 판단 뭐 이런 것들을 바로 드릴 수가 있죠. 꼭 문자를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무료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코아스 입장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를 해드려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와 판단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꼭 문자를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네, 요거 말씀을 드릴 거니까 요 종목도 매매 잘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대박주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항상 원하시고 꿈꿔오고 계신 대박주. 네, 요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섹터는 역시 성장성이 있는 IT 쪽입니다. 네, 전기전자 쪽이고요. 가격대는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 쉽죠? 7,000원 내지 13,000원대. 네, 그 정도입니다. 시총도 좀 가벼워요. 네, 2천억에서 한 5천억 수준.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투자 기간은 이게 재료가 한 2, 3개월 정도 있다가 나올 정도 재료입니다. 그래서 미리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투자 기간은 한 1 내지 3개월 정도 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 요거 먼저 그러면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 자, 요게 주봉 차트입니다. 한번 시세를 분출했죠. 네, 근데 이거는 시동이에요, 시동. 시동을 걸었고 살짝 흔들고 여기서 다시 이제 치고 나가는 그런 패턴을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뜰 때는 잘 못 잡는 거예요. 눌러서 누르는 눌림목 조정에서 찬스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확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하지만 눌렸을 때 이때는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수 있는 아주 적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 아주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월봉을 보면은 네, 월봉은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요 가격선을 완전히 뚫어내는 월봉이 나왔어요. 네, 대박의 조건이 되는 거죠. 슬쩍 눌림목 한 번 정도 주는 네, 그런 정도 타임이니까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하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외인 기관 메이저 상황을 한번 좀 볼까요, 여러분? 네, 외인 기관 메이저 상황은 먼저 우리가 수급부터 보는 거예요. 수급이 동반이 돼 있지 않으면 재료가 좋아도 소용이 없어요. 수급부터 보는 겁니다. 자, 외인이 사다가 약간 눌림목 정도, 기관도 사다가 약간 눌림목 정도죠. 네, 개인은 지금 현재 뭐 주도가 아니고요. 이랬다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치고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은 2, 3개월 후 이슈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타이밍이 아주 좋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요걸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실적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그 이슈건 때문에 내년의 매출이 금년에 더블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영업이익은 금년에 10배 정도 수준이 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FN 가이드 이런 데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FN 가이드 가셔서 보시면 2026년, 지금 25년이잖아요. 26년도에 내년 영업이익이 금년도 영업이익의 10배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어요. 자, 한 배, 두 배도 아니고 10배예요. 그죠? 네,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확실한 이슈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하다는 거죠. 증권사 보고서들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두어 개 정도 최근에 나와 있는데 이 A증권사 심층 보고서에도 그 매출액 영업이익을 확인해 줬어요. 예. 이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B증권사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일단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영업이익이 금년에 10배라고 한다면 더블 가격 목표, 지금 가격선부터 더블 가격 목표는 따놓은 당상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슈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기존의 그 제품권을 가지고는 승부를 할 수 없고 그런 정도의 실적과 그런 정도의 주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없어요. 깜짝 신제품을 조만간 출시하는 건에 대한 재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2 내지 3개월 정도, 그 정도 보고 있다. 이 이슈는. 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이 신개념 핵심 제품의 주변 부품주가 아니라 핵심 부품주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품 없이는 제품이 가동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유일무이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 개화는 금년 하반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근데 이 까다로운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유일무이한 업체가 바로 이거예요. 이 기업입니다. 중국에 하나 있고요. 한국에 유일무이하게 하나 있어요. 근데 중국 제품은 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봐서 시장 점유율을 한 50%만 본다 하더라도 아까 이런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다는 건입니다. 네, 그리고 자본 총계가 자본의 10배예요. 재무적인 부분 걱정할 거 없고 실적은 뭐 두말하면 숨가쁜 거죠. 예. 그래서 요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고 제가 매수부터 매도 그리고 중간 AS 이거 계속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 전번으로 대박주 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돼요. 네, 대박주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AS 해드리고 매수 타임 중간 AS 그리고 매도까지 예,
확실하게 여러분들 곁에서 도와드릴 겁니다. 꼭 문자를 주세요. 감사합니다.